세 번째 시간까지 조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, 이스라엘은 일단은 저도 이제 올해 처음 가봤고 아마 다시 갈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지금 시국이. 그래서 원래 다음 달에 한 번 더 잠깐 갔다 올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못 갈 것 같아요. 근데 이스라엘을 제가 갔다 오면서 되게 사람도 많이 바뀌고 그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데 많이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, 여기는 이번이 첫 전쟁이 아니고 매년, 그러니까 매 제네레이션마다 전쟁을 겪었고,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유목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. 그리고 그 데이터가 이제 좀 초기화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. 옛날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뭐 드론 강국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게 왜냐면은 그 이스라엘이 1970년도에 처음으로 드론을 군사적으로 써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, 뭐 30년이 좀 지나가지고 실제 2006년 때 처음으로 드론을 써서 54명을 사상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, 2006년에 처음으로 드론을 전쟁에 투입이 됐습니다. 그리고 지금 아마 많이 가장 알고 계실 게 이제 최근 하마스, 헤즈볼라, 그 남부, 북부에 있는 전쟁일 겁니다. 그 전쟁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7일, 딱 10월 7일 날 이 댄스 파티에서 총기 사건들이 발생을 했고 납치 사건들이 생기면서 지금 저희가 뉴스에서 맨날 접하고 있는 사건이 하마스가 이스라엘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됐고, 조금 그 이제 분석 리포트가 나오는데, 그 아마 뉴스를 좀 챙겨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하마스 애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갑자기 공격에 빨리 들어왔냐면, 그 뒤에 프로펠러 크게 다는 기구물이 있거든요. 사람이 타고. 저 안산 이런 데 가면 그런 거 타는 사람 아마 운전하시면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. 행글라이더인데 뒤에 프로펠러 큰 거 달아가지고 그 동력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취미로. 근데 하마스에 있는 군사분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그 동력 장치로 들어왔다고 합니다. 근데 그 동력 장치로 들어오는 방법과 하는 법을 북한이 알려줬다고 해요. 그래서 북한이 그 이란한테 알려줬고, 이란이 하마스한테 어떻게 해라라는 루머들이 많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. 실제로 그래서 그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제가 이제 방문을 했을 때 북한이 이런 걸 알려줬다라고 저도 루머로 들었고, 이제 한국에 북한이 만약에 침투하게 되면 비슷한 방식이지 않을까. 그리고 그 공역을 통과하는데 2분밖에 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왔고, 이제 납치를 하면서 이제 드론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. 그래서 영상 시청을 좀 이따 하시기 전에 그 드론들이 그러면 어떤 것들이 주로 있었냐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흔히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정찰 및 감시 드론이 있고요. 높은 상공에서 모니터링하는 드론들이 있고, 공용용 드론은 그 뭐 자폭용 드론, 살상하고 있는 그 드론들이고, 방어 시스템 통합이라고 해서 이 드론들을 막는 장치도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정찰 및 감시랑 공격용 드론에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이 세 가지 기종은 실제 이스라엘도 썼고, 이거를 역으로 설계해서 이란에서 쓰기도 했던 세 가지 대표 드론입니다. 그래서 이 헤론은 워낙에 유명한 그 드론이고요. 그 미국하고 같이 만들었던 드론이고, 헤론은 굉장히 높은 상공에서 이렇게 생긴 거 있죠?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장치가 그 위성 보정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어디 좌표가 어느 좌표다라고 알려주는 드론입니다. 그래서 이 드론이, 이런 드론들이 대부분 각국에 들어가면은 ICBM이나 아이언돔이나 추격하는 드론의 유형이 다 헤론 드론이라고 보시면 되고, 이 엘비사에서 만든 헤르메스 드론은 조금 비슷하지만 여기에는 없는데 5개의 미사일이 장착이 됩니다. 날개마다. 그래서 총 10개의 미사일이 장착이 돼서 공격도 가능하고 정찰도 가능한 드론이고요. 이거는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드론이고요. 조금 약간 스타쉽처럼 생기고 가오리처럼 생겼는데, 이 드론은 공격용 드론입니다. 지금 보시는 거의 뉴스의 대부분인 드론이 다 이 헤롭이라고 하는
이 드론의 유형입니다. 굉장히 빠르고요. 굉장히 스텔스 기능도 많이 갖춰져 있고 공격하기 힘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조금 준비할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거 혹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핸드폰에 들어가시거나 PC에 들어가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지금 다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훨씬 저렴하고 정확하게 쓰게 하거든요. 단거리 살 필요 없냐? 소리도 없어. 이제 고정이 끼니까 아예 모릅니다. 그러니까 내 위에 있는지도 모르고요. 이 영상이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봤던 첫 번째 페이지는 이제 방금 아까 보셨던 이 화살표들이 있었죠. 그걸 바로 인식을 해서 바로 추락하는. 여기 보시죠. 바로 추락하는. 이분이 굉장히 지위가 높으셨던 분이셨고 아마 저번 주쯤에 한국에도 기사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. 이거는 아까 그 중간에 있던 드론이 미사일 5개씩 달아서 투하했던 그런 영상이고요.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부가 설명드리자면 서로 선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내가 어느 며칠 날 몇 시에 여기다가 미사일을 쏘겠다. 아니면 내가 어느 며칠 날 이렇게 하겠다 선포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이렇게 되게 많은 피해가 있을 것 같이 보여도 많이 대피하고 있는 케이스도 많고요.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활용이 되는 그런 것으로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영상은 사실 이 정도로 돼 있고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조금 저희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뭔가 좀 논의를 해보고 좀 자유롭게 대화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사실 이 섹션을 준비했는데 이게 왜냐면은 드론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을 대체해서 이런 산업 현장에 들어가서 좋은 도구로 쓰고 있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다가 이 전쟁들이 일어나면서 드론이 거의 주력 장비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단점과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인명 피해나 아까 봤던 그런 아무런 피해를 보면 안 되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케이스들이 있었고 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이 자율무기의 책임성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드론의 무기를 어디까지 허용을 해줄 건지 저희가 핵미사일 못 쓰게 하는 것처럼 어디까지 안 된다, 어디까지 돼 이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리고 국제법으로도 이 위반을 어디까지 둘지 안 둘지를 좀 많이 논의한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. 뉴스 기사도 많이 나와 있고요. 그리고 우리나라 뉴스 기사보다는 이런 미국이나 이런 중동권 뉴스 기사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한데 이 드론 전쟁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파가 굉장히 많이 나눠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찬성을 하는 파트는 이제 사람이 대면하는 게 더 위험하다라는 분들은 대부분 드론 전쟁을 찬성하시는 것 같고 반대파는 이 저렴한 무기, 살상 무기를 쓰면 안 된다라고 좀 반대파가 좀 몰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저희가 AI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배웠고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지형 정보 기술을 배웠고 이 기술들을 가지고 전쟁에 어떻게 쓰이고 있다는 거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동영상에서 미래를 예측한 것처럼 이 미래에는 드론이 어떻게 쓰일까에 대해서 사실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꼭 한 번씩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장표를 준비가 됐고요.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그냥 미래고요. 제가 나중에 이게 전쟁용으로는 AI 기술이 좀 더 고도화됐을 때 전쟁에 정말 특화된 전투 장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
그리고 아까 저희가 막 레이싱 드론 자율 영상 같은 거 봤잖아요. 그러니까 드론이 이제는 누가 임무를 내려서 어디를 격추하거나 어디를 정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드론 스스로가 어떤 판단에 의해서 자율로 이렇게 좀 항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런 그 전 세계 드론 전쟁 분위기에서 우리나라도 좀 중요한 자리를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전략적으로. 그리고 이제 이 드론이 이제 그 방호 쪽을 제가 준비 안 했잖아요. 이번에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라는 게 지금은 그 러시아를 가면요, 그 탱크에 다 가시들을 고슴도치처럼 달아놨어요. 그래서 드론이 오면 고슴도치 그 가시가 드론을 딱 맞게 해놨고요. 되게 웃긴데 그래서 그렇게 해놨고, 대부분의 탱크들이 이동하는 경로는 다 이제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. 그래서 드론을 보내는 쪽만 아니라 방어하는 쪽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, 요즘에는 부대원들이 이 옛날엔 통신 장비들을 지고 다녔다면은 이젠 RF 이제 쉽게 말하면은 드론 주파수를 해제하는 그 암호화 장비들을 메고 다닙니다. 그래서 부대원 반경 1km, 2km를 무력화하는 장비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총 같은 것도 이제 총 밑에다가 그 똑같이 RF를 차단하는, 신호를 차단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가고 있고, 실제로 제가 그 사이렌 소리도 들었고,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제가 같이 갔던 분들도 포함해서 저희가 GPS 길을 모르니까 구글 맵으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저희가 다 레바논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전국을 다 항제밍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모바일 모든 디바이스를 다 레바논 공항으로 옮겨 놓습니다. 한 10분 동안. 그래서 그 경험도 되게 신기했고요. 그래서 그걸 하는 이유가 주기적으로 어떤 사이버 공격이 올 수 있으니까 항제밍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거 경험하지 못했고, 이런 방어 체계도 좀 이 드론 전쟁에 맞춰서 좀 발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. 사실 제가 이 토론하는 걸 좀 좋아해서 다 섹션마다 Q&A를 장비에 넣었는데,